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에 관해 이야기할 때 휴전 중인 나라에서 전쟁 공포를 조성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했었는데요. 이번에 제2총풍 사건이 또 발생했죠. 돈을 줄 테니 휴전선에서 총을 쏴달라고 요청했던 과거의 습관을 못 버리고 이번에는 북한군에 미사일 타격을 가하자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입니다. 안보 리스크가 이들에게는 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분기 한국 실질 GDP 속보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GDP와 관련된 용어를 간단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GDP,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입니다. 회계연도 1년이 GDP의 측정 기간입니다. 측정 기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시장 가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GDP에는 명목 GDP와 실질 GDP, 1인당 GDP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명목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GDP로서 국가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고 세계 각국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쓰입니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GDP로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거나 경기 변동과 같은 경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쓰입니다.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결정하려면 지금의 경기가 좋은지 혹은 나쁜지 알아야 할 것이고 경기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GDP입니다. GDP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국가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는 것의 진정한 뜻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사고 많이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이것은 결국 GDP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겠죠.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감소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적게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GDP는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경기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GDP의 조사와 발표는 3개월 단위로 분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4번 조사하고 발표합니다. GDP의 발표를 보면 속보, 잠정, 확정과 같은 말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보치라는 것은 해당 분기가 끝나면 28일 이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이 3분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3분기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3분기는 7월, 8월, 9월을 3, 4분기 또는 3분기라고 하죠. 속보치는 9월이 끝나면 그로부터 28일 이내에 발표하는데 7월과 8월은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하고 9월은 자료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7월과 8월의 추세에 따른 예상치를 반영하여 발표하는 것입니다. 잠정치는 해당 분기가 끝나면 70일 이내에 발표하므로 9월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발표하며 7월, 8월, 9월 모두 확정된 통계치를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발표된 속보치와 나중에 확정된 잠정치는 그 수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확정치가 연간 단위로만 작성되고 2년이 지난 뒤 3월에 발표됩니다. 2023년의 GDP 확정치는 2025년 3월에 발표되는 것입니다. GDP의 함정은 GDP가 평균값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소득까지 모두 합한 값의 평균값이죠. 가계가 돈을 벌지 못해도 정부 또는 기업이 많이 벌면 1인당 GDP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내 삶의 상태를 대변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 강바닥에 돈을 쏟아붓고 녹조와 큰빛 이끼벌레가 창궐해도 GDP는 증가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고통받아도 병원과 제약회사 매출이 늘어나니 GDP는 증가합니다. 부실공사로 아파트가 무너지고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낭비를 해도 GDP는 증가합니다. 이와 같이 GDP에 집착하면 소득 분배와 삶의 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째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이에 대한 답을 GDP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격차를 감추고 가려지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1분기에 실질 국내 총생산이 발표되자 온 언론이 나서서 깜짝 성장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신기루와 같은 호들갑은 금세 거짓말임이 들통이 났습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 발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민간 소비 중 재화 소비의 부진이 컸고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었습니다. 1분기 총선을 위해 모든 힘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2분기 역성장의 결과는 이미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총생산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0.2%의 마이너스 성장은 그나마 선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에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가 발표되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지난 분기 대비 0.1% 성장하였습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0.5%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기저효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저효과를 받았는데도 0.1% 성장이라는 것은 3분기의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1분기 실질 GDP는 572조 9,510억 원이었고 2분기 실질 GDP는 571조 6,467억 원이었습니다. 3분기의 실질 GDP는 572조 4,133억 원입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인 것입니다. 3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가 0.5% 증가, 건설 투자가 2.8% 감소, 설비 투자가 6.9% 증가,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가 0.1% 감소하였고 수출이 0.4% 감소, 수입이 1.5% 증가하여 역성장을 상쇄하였습니다. 민간 소비의 증가는 두 가지 영향입니다. 한 가지는 지난 2분기 0.2%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를 받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화의 가격 상승과 의료 서비스 등의 가격이 상승한 까닭입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줄었으며 설비 투자는 기저효과와 함께 기계류와 항공기 등 운송 장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 증가하였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4% 감소하였고 수입은 기계와 장비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3분기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을 보시겠습니다. 농림어업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3.4% 증가하였고 운수업은 1.3% 증가하였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정보통신, 의료보건, 사회복지 등은 기저효과를 받아 상승하였으며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 등은 기저효과를 받았는데도 감소하였습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기계와 장비 등을 중심으로 0.2%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업은 의료, 보건, 운수업을 중심으로 0.2%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내수 회복으로 본다는 것은 아전 인수식 해석이며 정신승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분기의 성장은 대체로 2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성장 기여도가 낮은데도 국내 총생산 0.1%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분기의 낮은 성장률은 1분기 고성장의 기저효과라고 자위하던 한국은행은 지난 8월 3분기의 성장률을 0.5%로 예상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의 예측인데도 실제 결과와는 0.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더군다나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고려한다면 3분기의 0.1% 성장은 어이없이 낮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분기와 비교하여도 5,377억 원의 차이가 나는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인 것입니다.
상저하거나 내수가 회복하고 있다는 등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과 3분기 성장률에 대한 예측을 보면 이들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수 침체의 원인과 다가올 미래의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이미 수출은 3분기부터 감소하고 있음이 뚜렷해졌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는 침체하는 지금은 정부가 내수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부의 소비를 크게 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을 까닭으로 주장하면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정부의 미숙한 국정 운영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미숙한 국정 운영 탓이라고 하기에는 곳곳에서 고의적인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같은 상황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추진했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건전성과 같은 주장은 그저 시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재정은 튼튼해지지도 않았거니와 부자 감세로 2023년 역대급 세수 결손, 이번 연도에도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출이 어려움에 부딪힌 상황도 최대 수출국과 거대 시장인 국가들을 배척하였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어쩌다 미숙한 운영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도록 일부러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경제 성장률 변화를 보면 2021년 경제 성장률은 4.6%, 2022년 경제 성장률은 2.75%,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4%로 나타나고 있으며 분기별 변화를 보면 신기하게도 2022년 4분기부터 곤두박질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양적 완화로 막대한 돈을 시중에 공급하였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흡수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싼 가격에 재화를 공급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발발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공급망 경색과 함께 더 많은 돈이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공급이 되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동안 싼 가격에 에너지를 써오던 유럽은 재정위기에 직면하였고 전 세계에는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동 정세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우리 최대 수출국을 배척하고 밥상을 엎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대한 수출까지도 줄어들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미국만 바라보면서 밥상을 걷어찬 영업사원 1호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 지금과 같이 혐오 정서만 조장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내다버리게 되면 그 끝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더욱 어려운 까닭은 이 나라를 조국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일본을 이롭게 하는 자들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한국의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도둑에게 금고와 키를 주고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정기적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경제정책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시민들은 정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 71.8%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21.5%가 서민에게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하면 3.6%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항목에서는 응답자의 49.8%가 F학점을 주었습니다. 시민 절반이 최하위 등급을 준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하면 4.8%포인트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평가와는 달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 투자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 상당한 괴리감이 느껴지는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을 개, 돼지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평가를 자랑스럽게 할 수는 없는 일이겠습니다.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는 누군가 대신해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무임승차로 얻게 되는 권리는 그 소중함을 쉽게 잊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겨울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국 경제의 한파는 곧 시작될 것입니다. 혹독하게 추운 시간을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 발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